안녕하세요, 주간드바의 쭈바입니다. 페페로데이드바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올랜도 매직에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완승을 거두며 시즌 8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의 시즌 3호 트리플 더블과 라마커스 알드리지의 2쿼터 폭격, 블레이크 그리핀의 무득점 등 비록 상대가 올랜도이긴 했지만 브루클린이 시즌 중 가장 완벽하고 깔끔한 경기를 치른 경기였습니다. 특히 케빈 듀란트가 6개의 실책을 범하며 상대에게 많은 스틸을 허용하긴 했지만 NBA 역사상 13번째로 무시무시한 업적을 달성하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12개의 야투 중 단 하나만을 놓치며 90%가 넘는 야투율을 기록하며 30점을 올렸고, 이 기록을 단 29분 안에 세우는 위험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NBA 역사상 13번째로 달성한 기록이며 현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토바이어스 해리스와 도마타스 사보니스에 이어 세 번째 달성입니다. 만약 이 기준에 3점 성공을 더한다면 해당 기록은 역대로 보더라도 해리스와 듀란트에게만 허용되는 구간이 됩니다. 미드레인지 장인답게 오늘도 해당 지역을 지배한 듀란트는 이번 시즌 기준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현 시점 가장 유력한 MVP 후보 3인방이 오늘 모두 경기를 치렀는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는 9일 50점을 폭발시키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미러키 벅스의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10일 더블더블 퍼포먼스로 승부처 상황에서 최고조의 집중력을 선보였고,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는 11일인 오늘 극강의 효율을 뽑아내며 현 리그 3대장이라 불리는 세 선수는 최근 3일 동안 사이좋게 하루씩을 맡아 각각 NBA를 책임져 줬습니다. 팀도 모두 승리를 거둔 만큼 시즌 막바지에 과연 이 세 선수가 MVP 레이스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기대되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오늘의 NBA를 책임진 듀란트와 브루클린은 13일 시즌 1승 11패를 기록 중인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LA 레이커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승부를 펼쳤습니다. 단어 선택을 바꿔보자면 접전보단 졸전이었다고 표현해야겠네요. 결과와는 별개로 마이애미의 심장 지미 버틀러가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는데요. 타구장의 드레이먼드 그린이 경미한 부상으로 판정된 것처럼 버틀러도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시즌 3번째 트리플 더블 달성에 성공했으며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 기록까지 세웠습니다만, 러스식 쿼드러플 더블 달성에 2개의 실책이 모자랐고 4쿼터 승부처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만큼 오늘 경기의 MVP는 단연 말릭 몽크였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더니 오늘은 시즌 첫 20득점 이상을 올리는 데 성공, 올해의 식스맨상을 노리는 타일러 히로와 불꽃 튀는 쇼다운을 펼쳤습니다. 애석하게도 레이커스는 현재 수비는 포기한 상황에 공격 전술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르브론 제임스마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라 재능으로 상대를 잡아먹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선수들의 개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결국 승리한 레이커스는 하루 휴식 후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만나게 됩니다. NBA를 즐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신인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겁니다. 특히 1순위와 2순위 지명을 받은 선수들의 맞대결은 모두의 주목을 받는데요. 올해 드래프트에서 나란히 1, 2순위로 지명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케이드 커닝햄과 휴스턴 로켓츠의 제일런 그린은 오늘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로 커닝햄이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두 선수 모두 차세대 라이벌로 불리기에 꽤 괜찮은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커닝햄의 경우 시즌 초반 극심한 야투 난조를 벗고 점점 궤도에 올라오고 있고, 그린의 경우 경기 기복이 있지만 라이벌로 분류될 수 있는 커닝햄을 만나서인지 3쿼터에만 12점을 폭격했습니다. 비록 경기 MVP를 뽑자면 3쿼터에만 21점을 폭발시킨 제라미 그랜트겠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두 선수의 만남이었던 만큼 12월 20일에 있을 두 번째 만남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미네소타 팀볼브스를 꺾고 3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시즌 10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단연 우승후보 0순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3점 중심이라기보단 화려한 덩크쇼가 펼쳐진 현장이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무려 50점을 폭발시킨 스테픈 커리가 1쿼터에 단 3개의 야투를 시도, 4점에 그치며 전 경기의 퍼포먼스를 보이긴 힘들 거라 예상했지만 포워드 앤드류 위긴스가 1쿼터, 2쿼터, 4쿼터에 각각 11점씩을 기록하며 팀 골든스테이트가 얼마나 강한지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지난 시즌 커리가 40점 이상을 넣어도 승패를 알 수 없던 그 시절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위긴스의 스탯은 그가 처음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을 당시 팀이 그에게 원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으며, 카렌서니 타운스를 두고 꽂은 두 번의 덩크는 친정팀을 상대로 꽂는 비수이자 현재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잘 보여준 오늘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시즌 전경기 2자릿수 득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위긴스가 기세를 이어가 13일에 있을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유긴스의 활약과 함께 승리한 골든스테이트가 있다면 패배한 미네소타 팀볼브스도 존재하겠죠. 특히 앤서니 에드워즈는 오늘 경기에 MVP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활약을 보였지만 팀 패배로 인해 몬스터 퍼포먼스는 가려지고 말았네요. 오늘 경기로 커리어 82번째 경기를 치른 에드워즈는 현역 선수 기준 누구도 접하지 못한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했는데요. 1쿼터부터 16점을 올리며 득점 사냥에 나선 에드워즈는 전 동료에게 2번이나 굴욕을 당한 카렌서니 타운스를 대신해 팀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특히 데뷔 당시만 해도 약점으로 뽑히던 외곽슛은 이젠 강점이 되었고 총 48점을 폭격시킨 에드워즈의 이 기록은 역대 NBA 21세 이하 기준 트레이 영에 이은 7위에 오른 대기록입니다. 오랜만에 미스터 70으로 불리던 데빈 부커의 보스턴전 명경기가 생각나는 기록이네요. 시즌 7패를 기록한 미네소타는 13일 LA 레이커스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최근 벤 시몬스를 두고 보스턴 셀틱스가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죠. 웨스라이브의 브라이언 롭에 따르면 보스턴은 시몬스 영입은 고사하고 그 어떤 트레이드 제안에도 제일런 브라운을 포함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시즌 올스타 선정에 이어 이번 시즌에는 팀의 에이스라고 불려 마땅한 브라운은 현재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 중인데요. 도대체 시몬스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는 좀 지치네요. 어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가 LA 클리퍼스에 패했죠. 폴 조지가 데미안 릴라드를 상대로 엔드원을 얻어내는 명장면을 연출했고 클리퍼스는 어제 경기 승리로 5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클리퍼스는 17개의 파울을 범했고 포틀랜드는 12개의 자유투를 획득했는데요. 릴라드는 단 하나의 자유투만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릴라드는 경기 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조이 린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가 진행되는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고 물론 이에 깊게 관여해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지만 본인은 파울콜을 얻기 위해 트릭을 쓰는 선수가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많은 선수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자유투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불만을 토하는 일도 있는데요. 릴라드 역시 자유투 시도 횟수가 줄었고 이로 인해 현재 데뷔 시즌 이후 처음으로 평균 득점 20점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은 길고 아직 경기가 많이 남은 만큼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겠지만 이번 시즌 최대 화두가 파울콜로 인한 자유투 획득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케빈 듀란트는 농구 실력만큼이나 SNS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죠. 뛰어나다는 말을 넘어 SNS 고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듀란트는 최근 TNT의 찰스 바클리와의 대화를 통해 SNS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바클리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내재된 적대감이 있고 사람들은 그 대상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공경에 빠질 수 있다며 SNS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듀란트 역시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본인을 공격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SNS가 NBA에 영향을 주고 난 후에는 그들이 하는 스포츠와 통합되어 있다고 느끼기에 단지 적응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듀란트는 SNS를 통해 만나게 되는 비평과 혐오에 이미 통달한 듯한 대처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도 적응 단계라고 하면 과연 완성형이 된 듀란트의 SNS 스킬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예상과는 달리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진행 중인 토론토 랩터스의 프레드 밴플릿이 강한 포부를 전했습니다. 밴블릿은 스포츠넷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스타에 선정되고 싶다는 말을 시작으로 모든 상을 받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게 본인이 가진 목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 팀의 부진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언급했고 팀으로서 현재 상황이 괜찮다고 느낀다며 본인이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면 그게 경기에 더 영향을 미쳐 승패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본인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복귀를 앞두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클레이 탐슨이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ESPN의 브라이언 윈도우스트는 현재 리그에서 많은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탐슨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골든스테이트는 이번 달 제임스 와이즈먼의 복귀도 예정이라 현재 좋은 성적과 함께 정말 큰 일을 벌일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탐슨의 복귀 시점은 크리스마스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스카리 피펜이 곧 발매 예정인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동료였던 마이클 조던의 실체를 밝힌다는 언급을 많이 했죠. 여러 매체를 통해 조던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함과 동시에 본인이 팀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펜은 최근 GQ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마이클 조던만큼 위대한 선수였다는 걸 알리고 싶고 한 명의 선수만이 MVP를 차지할 수 있기에 조던이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한 매체에선 둘은 서로가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던 만큼 두 선수가 철저한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던 피펜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 NBA 역사상 최고의 듀오였던 둘의 관계가 이렇게 애매해진 게 조금은 안타깝네요.
이상으로 11월 11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sleep comes like sun. Every single day are the special moment that we shared. I miss you all day. I don't know what should I do. I just hope that all this will just pass by you. Everything's gonna be fine. This the ship is away. If you're together, look at me, miss you, baby. Don't forget me, I'm always looking with you. By your side, we can't get over this, baby. I'll just walk away. You and me, la la la. Oh, we are gonna be okay. You and me, ah ha ha. Oh, we are gonna be okay. When you're tired, when it's hard, we sing together. Oh la la la. Don't worry, it'll be okay. I'm just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